밤마다 화장실 가시나요? 그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몸이 지금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 3시.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 몸을 일으킵니다. 다녀와 다시 눕지만 잠은 멀어집니다. 이런 밤이 반복됩니다. 아침엔 피곤하고 머리는 멍하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건 몸속 어딘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신장이 대신 일하고, 신장이 피로하면 밤새 몸속 수분을 내보내고, 전립선이 부풀면 방광이 쉬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의 몸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 요청입니다. 60대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3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왔지만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검진 결과 심장은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돌리지 못해 신장이 대신 소변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그때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혈당이 높아서 밤새 오줌이 계속 만들어졌대요. 당신의 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쉬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습관처럼 무시합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심장, 신장, 혈당, 전립선. 당신의 장기 중 하나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깨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남성들 중 절반 이상은 바로 전립선 때문입니다.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지만 한번 비대해지면 우리의 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도를 눌러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한 번 봐도 시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조금만 차도 다시 신호가 오죠. 그게 바로 밤마다 깨게 되는 이유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이지만 방치하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신장으로 역류하는 역류성 신장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저녁에 커피나 맥주를 즐기신다면 그 습관이 밤잠을 깨우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찬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전립선은 체온이 낮을수록 혈류가 줄어 염증과 부종이 더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따뜻함이 가장 큰 약입니다. 하루 한두 번 10분 정도의 좌욕 또는 온찜질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하체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체온 1도 차이가 전립선의 혈류를 바꿉니다. 둘째, 배뇨를 참지 마세요. 소변을 참는 습관은 방광을 자극하고 전립선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마려움을 느꼈을 때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전립선 주변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를 움직이는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밤중 배뇨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입니다.
커피, 녹차, 맥주, 소주는 방광을 자극합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대부분 호전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10% 이하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밤마다 깨는 건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라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립선이 부풀어 요도를 누르면 방광도 긴장하고 신장도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몸 전체가 피로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만 더 돌봐주세요. 오늘의 작은 습관 변화가 당신의 밤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잠들기 전 스트레칭,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하루 30분 걷기. 이 단순한 3가지가 당신의 밤을 조용히 바꿔줄 겁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 그 2번째 신호는 신장과 혈당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수분을 조절하죠.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이 피로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야간요, 즉 밤중 소변 증가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낮에 걸러야 할 노폐물과 수분이 밤으로 밀려납니다. 결국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신장을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의 숨은 공범이 바로 혈당이라는 점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 합니다.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갈 때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소변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 환자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물 때문이 아니라 몸속 혈당이 이미 넘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뇨의 무서운 점은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통증도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갈증이 잦고 밤에 소변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에서 공복혈당 130mgdl, 당화혈색소 6.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신장은 오랜 시간 과로해 온 상태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밤마다 깨는 습관입니다. 만약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혈당과 신장 건강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본다. 낮보다 밤에 소변량이 더 많다. 자주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많이 찾는다. 피곤한데도 잠이 얕고 자주 깬다. 다리가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 이 5가지는 모두 신장이 피로하거나 혈당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저녁 2시간 전까지만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줄이면 탈수로 인해 신장이 더 부담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저녁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고 짠 음식, 국물, 젓갈류는 피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식사 순서만으로도 혈당 급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신장을 공격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혈당이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막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결국 낮에 관리하지 못한 혈당의 결과입니다.
낮에 먹은 음식, 마신 음료, 스트레스, 운동량. 그 모든 것이 밤의 화장실 횟수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밤은 신장이 쉬지 못하는 하루의 결산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장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피를 걸러내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과로시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혈당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밤마다 깨는 당신, 그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이 오늘도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이유, 그 세 번째 신호는 심장에서 옵니다. 심장은 1분에 70번,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며 온몸에 피를 돌려주는 펌프입니다. 하지만 그 펌프가 약해지면 몸속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 있던 혈액이 밤에 누우면 심장 쪽으로 몰려듭니다. 건강한 심장은 그 피를 다시 온몸으로 돌려보내지만 심장이 약해진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남은 피를 신장이 대신 걸러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변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부전성 야간뇨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심장은 쉬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선 감당이 안 돼. 조금만 도와줘. 그 신호가 바로 밤마다 깨워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노화, 단순한 방광 문제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평소보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심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피가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 피 속의 수분이 다리로, 폐로, 복부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다리 붓기, 숨참, 체중 증가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부전의 신호입니다. 누워 있을 때 호흡이 답답하거나 베개를 높이 하지 않으면 잠이 불편하다면 심장이 피를 제때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낮에도 밤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신호를 불면증이라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의학적으로 하루 소변량의 3분의 1 이상이 밤에 몰린다면 심부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밤 소변량은 전체의 20% 이하입니다. 그 비율이 높아졌다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이라면 야간뇨는 심장의 피로를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심장 질환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경고음도 없습니다. 대신 밤마다 화장실로 당신을 깨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심장은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로 약해진 펌프는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 이 단순한 습관들이 심장을 살리고 밤을 되돌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심장이 쉬게 해주세요. 당신이 자는 동안 그 작은 기관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느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밤마다 깨는 이유를 이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신호로 들어야 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대화이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내 심장이 잠시 쉴 수 있기를 그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조금만 더 보살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밤마다 깨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요. 이제부터는 그 신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몸을 쉬게 하고 심장과 신장, 전립선을 지켜주는
생활 루틴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물 마시는 시간표를 바꾸세요.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엔 충분히, 하지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멈추기. 그 2시간 동안 몸은 수분을 정리하고 밤에는 신장이 쉴 수 있게 됩니다. 물을 줄이면 탈수된다는 걱정, 낮에 잘 챙기면 괜찮습니다. 둘째, 카페인과 짠 음식은 오후 이후엔 피하세요. 커피, 녹차, 맥주는 모두 방광을 자극하고 밤에 소변을 만들게 합니다. 짠 음식은 몸에 수분을 붙잡아두기 때문에 결국 밤에 소변량을 늘립니다. 국물, 찌개, 젓갈, 라면, 저녁 식탁에서만 줄여도 당신의 밤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셋째, 다리를 올리고 쉬는 시간. 잠들기 전 10분,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세요. 낮 동안 다리에 몰린 혈액이 위로 올라가 심장과 신장이 밤에 부담을 덜 받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 루틴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야간 배뇨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천천히, 일찍. 늦은 식사는 혈당을 올리고 소화를 늦춰 위장과 신장 모두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6시 전후에 식사를 마치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사 순서 하나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밤에 소변이 늘어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직전의 작은 루틴. 방 불빛을 낮추고 핸드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가벼운 복식 호흡,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얇은 담요 한 장. 심장은 따뜻함을 좋아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심장과 신장이 모두 편안해집니다. 여섯째, 배뇨 습관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말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단순한 리듬이 방광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참는 습관은 결국 방광을 더 민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의식 변화입니다. 불편함을 참고 넘기는 게 아니라 몸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당신의 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 이제 푹 쉬자. 그 따뜻한 한마디에 심장은 속삭입니다. 고마워. 나도 이제 좀 쉴게.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돌봐주는 만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밤을 그리고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누워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아무 말 없이 오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신장은 피를 걸러내며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묵묵히 일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몸에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겠지. 하지만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귀찮다고 외면할수록 몸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밤마다 깨는 것, 숨이 조금 가빠지는 것, 손이 붓거나 다리가 무거운 것. 이건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건네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몸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증상으로 말합니다. 나 지금 피곤해. 조금만 쉬게 해줘. 예전처럼 강하지 않아.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괜찮다고 믿고 결과만 보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내 몸의 작은 변화,
그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감각 말이죠. 오늘 영상이 그 감각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신호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봅시다. 억지로 참고 버티는 대신 한 번이라도 몸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 잠들기 전 5분,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쿵, 쿵, 쿵.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장이 고요히 피를 걸러주고, 심장이 리듬을 맞춰주고, 방광과 혈관이 함께 일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약도 수술도 특별한 비법도 아닙니다. 몸의 언어를 듣는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보세요. 불편함이 찾아오면 무시하지 말고,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이유를 찾아주세요. 몸은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은 쉼 없이 일했습니다. 이제는 그 몸에게 고마움을 전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용하고 깊은 잠에서 깨어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